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김우석 도의원입니다. 오늘 공유TV 5번째 이야기 포천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포천 사회복지를 대표하고 있는 김민재 선생님인데 개인적으로는 후배입니다. 우리 김민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민재입니다. 네, 엄청 의원께서 자기소개는 원래 길게 하는 거예요? 자기 PR이라? 네. 네, 제가 이게 또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자기 PR 자체는 되게 취약하거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안 보이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선배님들도 많은데 그래도 또 제가 사회복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여기 포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고 포천에서 사회복지 일을 한 지는 얼추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교육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까? 교육위원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아직 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서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현장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게 죄송합니다. 포천이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없네. 아직 제가 깜냥이 이게 대한민국 하려면 한 10년은 넘어야 되겠어요. 네, 좀 더 장처럼 묵혔다가 현장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제 연구원도 하시고, 그러니까 실전과 이론이 겸비된 사회복지사다. 그런 얘기하면은 교수님들한테도 혼날 것 같고 사회복지사들한테도 혼날 것 같아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전체 재정 부분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포천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거의 이제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 왔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방향타가 민주국가에서 민주사회에서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지는 국가와 광역과 그쵸. 기초의 책무다. 너무 와닿는 맞죠? 표현입니다. 네네. 사실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행정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처우 얘기가 항상 나와요. 처우. 맞습니다. 처우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고 그 복지 예산이 진짜 이제 50%에 다다를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뭔가 이 사회복지가 그래서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못 봤고 또 근로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예산이 우리가 이런 걸 다 집행하고 있는 게 맞나?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많은데 사실 그 사이에 지금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어떤 그 공백에 뭔가 메꿀 수 있는 틈인 것 같아요. 사실 사회복지사라는 사람들이 되게 윤리적인 접근으로 또 남의 어떤 복지적인 보장을 위해서 진짜 발로 뛰는 분들인데 막상 이분들의 처우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뭐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는 뭐 사회복지사 부부끼리 결혼하면 뭐 차상위 계층 된다, 뭐 국민기초생활수급금 이혼한다, 뭐 그런 되게 사실 농담으로 삼을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가 있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포천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좀 아쉬운 게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막히면 썩기 시작해요. 신체는. 근데 말단에서 가장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처우가 마땅치 않다.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경제적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부터 좀 암울한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네, 갑자기. 근데 뭐 이래요. 요즘 뭐 이제 복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네. 뭐 무슨 복지 뭐 다 복지 얘기인데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행정 영역에서도 분야가 너무 많아서 네. 사회복지 쪽 분야 공무원들은 맨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뭐가 많아. 맞습니다. 이게 좀 쉽게 안 되나요, 이거? 사실 저도 쉽게 표현을 하고 싶지만 사회복지 자체가 인간의 삶을 다루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건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뭐 문화, 주거, 경제, 고용,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그 복지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정리하자면 결론은 복지 자체에서 복지의 뜻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상태거든요.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그래요? 네, 결국은
네, 둘 다 복지 뭐 이런 거라서 네, 행복한 상태를 좀 이룰 때 쓰는데 와, 최고의 직업인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다. 네, 거기에 조력을 한다. 네, 너무 그게 보람 있는 포인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게 정의한 말로는 이게 되게 쉽거든요. 사람이 좋게 삶의 질이 좋다. 말은 되게 쉬운데 근데 그 전 단계가 있어요. 인간의 기본권 이야기가 있거든. 그쵸. 인간이 네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최소한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 네네, 그 단계를 넘어가야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기본권 부분에서도 말들이 많잖아, 사실. 그렇죠. 보장 그래서 이제 보장이란 표현과 복지란 표현에 좀 차이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의료부터 뭐 고용 이런 것들이 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최저 기준의 삶에 맞출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최저 기준으로 우리가 그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 네, 이게 좀 보장의 폭이 좀 더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거 이런 고민도 하고 쉽게 있죠. 이해를 하자면 가정생활하는데 제가 월급을 받아요. 네. 100만 원. 근데 와이프가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이제 생활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50만 원이야. 그럼 행복할 수가 없죠.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왜 그러냐? 경제가 제가 삶을 왜 이 지배하는 얘기를 상황에서. 말씀드리냐면 네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그 뒤에 숨겨진 이면에는 뭐냐?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재난 상황에서는 건전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살리고 봐야 돼. 그렇죠. 내 와이프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재정 건전성을 얘기해.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난 뭐 선거 보셨겠지만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소급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 네. 근데 막 바꿔버리잖아. 좀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인간다운 삶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항상 또 싸움이 있어. 복지 얘기하면 선별 복지냐, 네. 보편 복지냐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는 선별이어야 하고 어디는 보편이어야 하는가. 네. 그렇다고 뭐 다 보편이어야 되느냐. 네. 이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회복지단체가 사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한 학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하냐 자체를 이미 판단한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꾸 보장이나 그 보편적인 복지를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들이 점점 한 개 한 개 많아져야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정한 어떤 선별적인 딱 기준에 의해서 멈춰버린다면 사실 그대로 유지되는 건 퇴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항상 얘기가 거론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사각지대는 항상 유동적이고 변화하거든요. 변하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각지대가 또 새롭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럼요. 항상 새로운 문제, 사회 문제에 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결국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각이 또 문제가 터진 다음에 뭔가 선별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근데 식으로 이제 돼서 그런 아쉬워요. 현상적인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네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은 사각지대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행정 쪽에다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관에다가.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얘기를 자주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직접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한계가 있죠, 항상.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답변이 오지만 의원을 통해서 가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선출직들이 뭐냐? 일꾼이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의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을 통해서 그걸 하면 좀 수월하게 되지 않겠냐.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초록 어린이 재단과 함께하는 그 주거 형태. 네. 그거는 의원들하고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있었죠. 네. 그거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아마 2019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주거의 좀 어려움은 당연히 2019년 이전부터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이제 2019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는 곳과 저희 복지관이 같이 특히 아동을 중심으로
이 아동들이 살기 적절한 주거 환경이 포천시엔 최소한, 어느 최소한. 정도가 네 맞습니다. 인간다운 최소한 삶. 네.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했더니 사실 포천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그 어떤 통계상이나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주거권 역시도 기준이 계속 높아지는 게 예전에는 그냥 뭐 화장실이 내부 집안에 있었냐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성별이 달라지면 뭐 몇 살부터는 방을 다른 데 써야 된다 이런 분리까지도 사실 최저 주거 기준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여튼 이런 맥락을 갖고 특히 이제 아동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절차가 저희랑 이제 그 복지관과 어린이재단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자꾸 사실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해결되기 어렵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또 한 가지 복지 얘기하면 공무원 복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공무원들이 공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을 공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해요. 안정감을 가지고 최선을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포천시청은 어땠냐? 완전 닭장이었죠. 근데 신축되고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하는데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라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저도 그 공무원 실제로 그 어린이재단이랑 같이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이제 의원님들께 같이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상황들을 알려드렸더니 이제 좀 조례화하는 작업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까지도 이제 경기도 북부에서 아마 두 번째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되게 빨랐네요. 네네. 근데 거꾸로 그만큼 뭐가 많았던 거예요. 안 좋은 상황들이. 그동안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지역들은 저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같이 뭔가 지원을 해주시고, 해서 뭐 많이 점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자체가 일단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혼자 하고 있어도 옆 사람이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포천시청, 경기도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자꾸 요구를 하셔라. 그래야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포천종합사회복지관 저는 이제 많이 갔었어요. 근데 사실 정확히 무슨 활동,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잘 몰라. 맞습니다. 어쩌다 가끔 후원자분들이 가구를 막 주셔가지고 저렴하게 가구를 이제 분배하는 뭐 이런 거는 봤어요. 좀 어떤 주된 내용들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는 그 가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팔고 그 후원금으로 누군가 도울 수 있게 됐을 때 여기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 복지관이란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대 기능이라고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름으로 얘기하면 되게 와닿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이그젬플. 맞습니다. 사례관리 뭔가 사실 이 표현 자체에도 되게 막 많은 이슈가 있지만 사례관리가 약간 1대1 혹은 또 가족 단위로 우리가 뭐 요즘 점점 현대사회일수록 복잡 다단해지는 어떤 욕구들 있잖아요. 이 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이 이제 최소한의 삶 이상으로 욕구에 어떤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부터 자원을 뭐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분야고요.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욕구가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뭔가 운영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어르신들이 뭔가 노후에 좀 활동권을 찾고 있을 때 뭐 서예교실을 예를 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포천의 좀 아동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뭐 진로나 뭐 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질 때 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좀 대체하는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지역 조직화는 이 일이 우리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같이 공동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치인들, 선출직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숨은 정치인으로 그럼. 그래서 정치인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 보세요. 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 시즌 됐는데 공보물에 나올 거예요. 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하겠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뭘 하겠다. 네. 뭘 하겠다. 그 다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대신 좀 고생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알려주세요. 어. 선출직 후보들한테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네, 조심스럽게. 네. 아니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니까 진짜 얘기를 해주셔야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에 나오시는 분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해박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민도 안 했던 분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첫 번째 덕목은 듣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사회 이런 뭐 현안들이 있구나, 문제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들어서 해결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로 이제 활동을 하신 지가 한 7, 8년 됐다고 했어요. 포천에서만. 포천에서만. 네. 다른 곳에서도 이제 하셨는데 네, 네.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 활동으로서의 어떤 차이점들을 느끼신 게 있나요?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저도 뭐 제 개인 경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개인 경험이 모이면 일반화예요. 그렇죠. 네. 네, 아직은 이제 제 개인 뭔가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되게 포천에서 와서 놀랐던 점은 애향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애착심이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이 너무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누군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돕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되게 마땅한 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이거 굉장히 강점으로, 강점으로. 네, 지역에 있는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강점이 나왔어요, 이제. 네, 강점이 나왔고 다만 이제 이런 되게 긍정적인 뭔가 에너지들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포천시 전체를 두고 같이 화합을 하려고 했을 때는 뭔가 전체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거나 전체적인 어떤 복지적인 뭔가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조금씩 또 이제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 작은 단위에서는 그런 게 잘 되는데 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저놈이 하니까 싫어. 기분 나빠. 아,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쟤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있죠. 그럼 사람에 의한 걸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타를 잘 조정해 주는 게 결국 뭐 이제 그쵸. 현장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네네. 또 선출직들, 네네. 우리 시장, 도의원, 뭐 시의원들이 그래도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그래도. 합심해서 네. 일이 잘 되면 혜택 본 저분들을 고민하셔야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 충돌을 좀 해결해 주는 역할들이 좀 있겠죠. 네. 그렇게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자꾸 이런 대의적인 차원을 사실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대의라는 게 먼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 이 그럼요. 지역에 살고 있는.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네. 이거 연대잖아. 맞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혹시? 제 와이프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아, 네네. 이 용어들이 사회복지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근데 연대가 용어들을- 얼마나 좋은 얘기야. 근데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연대 그러면 네. 꼭 무슨 쪽 같아. 아, 좌측 같아요. 그죠? 네, 사실은. 애향심 그러면 오른쪽 같고. 네. 이게 날개가 좌우가 튼튼해 잘 난다고 하는데 네. 이상해 좀. 사실 이게 긍정적인 지향이라서 저는 예.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의원님들이나 뭐 시랑 같이 얘기할 때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딱히 뭐 정치 성향에 의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주민들에게 듣는 얘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되게 다들 좀 넓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실천 방안을 할 때는 기획안이 있어야 돼요. 아, 네네. 기획안을 통해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 네. 이거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획안 잘 만들고 어떤 뭐 이제 포천시에다가 이제 뭐 예산 요청을 했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네. 그냥 말로 막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도 계속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쪽은 아직 취약하지만 네 하고 싶네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이 좀 쌓이고 쌓이면 네네. 뭐 10번 얘기할 거 한 번 가지고도 된다. 이제 음. 앞으로는 이제 연습이 되고 네네. 문건의 근거를 가지고 타당성을 보면 되니까. 네. 근데 우리 동네의 단점 말로는 되게 잘해요. 문건을 잘 못 만들어. 네.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빨리 공부해서 그것도 같이 좀 아니, 사회복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네. 하나의 어떤 사업에 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 사업에서. 근데 지금 저희 이제 복지관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지역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재단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단하고 그냥 복지관이라고 하는 곳하고의 차이점이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재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도에는 경기복지재단이 마이크를 있고 이렇게 좀 올려주면 좋겠고. 네. 대표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이라는 곳이 경기도에는 있는데 있죠. 사실은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이제 뭐 전체 31개 시군을 다
뭔가 연구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뭐 복지사들을 교육하는 역할들도 하고 또 특히 정책 제안하는 부분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분석 자체를 많이 하죠. 복지 인프라가 어떠한가. 뭐 그런 연구 기능들과 교육 기능들, 정책 기능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연구 정책 기능. 예, 예. 뭐 저도 경기복지재단 직원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경기도 단위에서 이제 이뤄지면 사실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만 해도 지리적으로부터 뭐 어떤 규제부터 해서 너무 상황이 다르거든요, 여건과.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복지 예산은 그 단위를 구성하는 사람 숫자랑 좀 그쵸. 연계가 돼요. 네.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은 약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소요. 그래서 전체 통 예산이 얼마.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지역의 교부금과 그렇죠. 그런 게 없는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머릿수로 예산을 배분하면 안 된다예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벽이 많아. 그렇죠. 사실은 그 예산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려움의 수준이나 깊이, 뭐 욕구의 수준 이게 굉장히 다르고 지역의 인프라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이 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필요한가 봐요. 현장성을 가지고 네. 정책을 만들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실태들을 좀 더 제가 뭐 아까 경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혼자 떠들면 진짜 개인 사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연구적으로 정말 뭔가 그래도 사회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서 뭔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필요한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김포에서도 복지재단이 별도로 또 있더라고요. 김포가요. 네네. 예전에는 포천보다 인구가 작았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건 몰랐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그쵸. 와 거기 지금 한 40만 45만 될 걸요 지금. 거기 시작이 한 8만 6만 이랬을 거라고. 근데 뭐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인구 너무 많아 거긴 또.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 그렇게 많은 곳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커지는 건 맞겠다. 그렇죠. 네. 네네. 저희도 복지재단 만들려면 한 25만 정도는 가야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인구수가 더 적기 때문에 이런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까? 그거에 되게 고민되고 오히려 그런 곳일수록 더 이런 근데 재단은요 네네. 출자 출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인력도 많이 써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 포천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네네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있죠.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지금 농업재단 만들어졌죠. 맞아요. 문화재단 네네. 만들어졌죠. 있고. 네네. 가능성이 있다. 네.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좀 그래서 재단의 필요성을 동종업계에 계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재단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셔라. 네네. 내가 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의지가 그렇죠. 없는 한. 네네네. 근데 잘 듣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필요하겠네. 그래서 스타트가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것들은. 선거철 딱 오면요 정책 제안서를 딱 만드는 거야. 미리. 그리고 양당 후보에게 딱 주는 거야. 우리 얘기 잘 알아듣는 사람은 저희는 뭐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가 되게 잘하는 거다. 네. 일꾼들한테 숙제 주는 거잖아요. 한번 그 작업을 훈련해봐야겠네요. 아니,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그것도 정리하려면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면 뭐 김포 예를 들으셨는데 김포에 이제 재단, 뭐 재단은 이제 분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생겼을 거고, 뭐 이제 인력도 많을 거고 예산도 많을 거예요. 재단 규모로 가면. 근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천에서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래서 그 가능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기획안들 좀 만들어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포천에 대한 활동하면서 포천에 대한 가능성. 아까 나왔던 용어인 것 같은데 이 연대가 어쨌든 저는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대는 없어요. 고대? 그런 또 민감한 부분이 있죠.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연전 이런 느낌인 거였죠 지금. 근데 이 연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딱 주장하는 바가 그 연대를 모이게 하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주장하는 바가 특히 이제 포천이 아까 애착심이 있지만 서로의 뭔가 다른 생각도 많다고 했는데 인구수가 작은 거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이 정확히 원하는 바가
사실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우리들이 그러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이걸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사실 이거 자체가 저는 그 욕구를 조사하는 이런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애착심 뭐 이런 연대들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복지재단이 꼭 안 생기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시 연구적으로 좀 해석해서 아 우리 현황이 이렇구나 파악하는 작업에서 뭔가 포천에 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분석만 정확히 끝난다면 포천 각층에서 그런 원하던 목소리 내던 것들이 아 이런 맥락이었고 이게 핵심이었구나 딱 이렇게 가려운 것을 뭔가 긁어준다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으로. 사회조사 연구에 대한 툴들은 이미 네. 이제 많이 고민했던 연구 결과들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예산만 있어도 네네.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유사하게 뭔가 그 보장협의체 쪽에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계획 이런 걸 항상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네. 그때 수립을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네네. 그때도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뭐 조사 범위나 규모는 그때 좀 인원수가 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3,400명 이상은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 자체가 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시행되지 않으면 포천시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장에서 밀접하게 접하고 좀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지역의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항상 반대 의견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는 사실은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들을 보면 네. 2천만 원짜리 5개 하는 것보다요 1억짜리 하나 하는 게 맞아요. 좀 더 네.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네. 진짜로 실질 되면 면접을 하고 네네.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 그게 안 돼요 잘. 그리고 그런 용역 보고서 한계는 항상 뭐냐 마지막에 써 있어요. 더 많은 네. 실질적인 설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연구라고 선행 연구고. 네. 그래서 포천시에서도 네. 진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들은 제대로 값을 지불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남는 장사다. 그런 그런 얘기. 결국은 또 이제 재원과 맞아요. 이제. 저는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람들이 네. 여기에 시사점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은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사회복지가 잘 됐다는 평가를 되게 양적이나 숫자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아까 그 연구에 좀 연장선이 있는 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도 실질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질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양적으로 설문조사는 다 했는데 이 개개인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는 질적으로 접근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복지 평가도 그래요. 맨날 우리가 뭐 행사, 사람이 많은 것, 많이 준 것, 숫자적으로 많은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뭐 물건 하나를 받는 것보다 사실 옆에서 개개인이 그 삶의 과정들을 들어주고 어떻게 도우려고 노력했는지 이 과정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는 사실 되게 삶의 동기가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걸 진짜 알려면 네네. 최소 1시간, 2시간 인터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뭐 종이 갖다 주고서 체크하세요?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좀 흐름이 좀 안 네, 맞는데 네. 그래갖고 저희도 애초에 그 조사 자체를 조사라고 하지 않고 초기 상담이라고 보통 표현을 초기 하는데 상담. 네네 인테이크라고 그럼 초기 표현을 상담이면 하는데 중기 상담, 말기 상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초기 상담 이후에 뭐 복지관 나름대로 이분에게 진짜 우리 복지관이 필요한지 복지 뭔가 자원들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걸 선정을 하는 회의를 또 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같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욕구가 변했으면 다시 새롭게 욕구 사정이란 걸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잘 진행되고 있고 본인들이 말했던 욕구나 목표들이 달성이 되면 종결하는 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사례 관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좀 네네.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네네. 사회적 욕구 조사가 실질적인 값어치를 할 수 있게 제대로 나와야지 네. 그 후에 들어가는 큰 예산들이 효과를 보는데 네네. 그 조사가 잘못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또 낭비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연구 용역비를 제대로 지불해라. 그러니까 지론이에요. 네.
그렇죠. 인건비 아까 사회복지 처우 개선이랑도 연결되는 거죠. 그 가치 있는 일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게끔 대우를 받을 아니 수 지역에 있는 있으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연봉 1억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네. 정말 프라이드도 있고 연구도 하고 계속 뭐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해결하기 어렵고 박봉에 막 이래버리면 네, 되게 슬픈 현실이죠. 아휴 지금 한숨 나요 한숨. 슬픈 현실이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아쉬운 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네, 소위 말하면 그 농담처럼 그러니까 다들 가치 있고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지만 농담처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희가 한동안 착즙기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네,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이제 노동을 가끔 나 스스로를 착즙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어떤 보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처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많이 되게 좋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죠. 네네. 근데 그 기준이 출발점이 정상적이었냐 그렇지 않았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위로를 삼으면 안 된다예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다들 그런 농담처럼 착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은 이제 목표점이 그 공무원 호봉수와 똑같은 연봉제인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냥 어딜 딱 목적으로 목표를 딱 두기보다는 사실은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일의 가치나 일의 이제 사회적인 임팩트 뭐 이런 걸 좀 보고 산정이 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저도 어느 수준이 적정일까 이것까지는 사실. 근데 그걸과 얘기하기 어려운 게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고부가 가치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게 고부가 가치냐. 아, 너무 어렵네요. 이 기준이 없거든. 이거는 다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려운. 그래서 일단은 뭐 예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분들이 고생들하고 힘들고 대우도 못 받고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이 이제 협의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그렇죠. 협의회라는 협회, 것도 있고 예. 협회에서 설정한 기준치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 나중에 사회복지를 꿈꾸고 거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맞습니다. 희망을 보고 맞아요. 몸을 던진다고. 네. 근데 맨날 옛날하고 똑같아. 진짜 막 그러면 안 간다고 잘.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다. 네. 지향점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을 책임지는 이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의 처우를 빨리 하루빨리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 계획이 있을 것 같아. 기본 계획은. 그렇죠. 기본 계획은 그렇죠. 공무원 근데 기본 수준이... 계획을 좀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였는데 마무리해 주셔서 표정이 밝아지네요. 근데 그래야 돼요. 그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돼. 아, 네. 그래야 그 종사자들이 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아, 그래도 맞습니다. 근데 내가 힘든데 무슨 남의 행복 삶의 질을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아니 아까 말씀하신 도우려고 것처럼 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궤양에 위에서 출혈이 일어나냐고. 아, 이게 되게 공개되는 거. 술도 안 드시는 분이. 네,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근데 본인 몸은 또 본인 스스로 케어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우리 김민재 선생님이 몸에 무리가 생기면 포천 지역사회 사회복지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아유, 너무 얼굴을 어디 이렇게 가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김민재 선생님이 하시는 활동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아, 네, 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복지 얘기하다 보면 뭐 유니버설 디자인. 아, 네. 예산이 뭐 어마무지하죠. 그거. 근데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예산이 어마무지해도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새롭게 공간을 조성하는데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네.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래요. 휠체어 타고 올라가 보셨냐고. 그러니까요.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각도가 낮아야지 올라가는데 각도가 낮으면 공간을 많이 잡아먹거든. 그렇죠. 네. 길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놨잖아. 네. 해보시라고. 건강하시잖아. 올라가 보시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예산을 들여서 했었을 때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사전 그게 작업 중에 준비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뭐
합계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거를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분의 행복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근데 형식적으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해놓고 또 깎아. 안 되니까 한 번 해놓고 허가를 받아. 못 네. 올라가니까 또 내려. 일을 왜 두 번 하냐고. 항상.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 일은.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말이 많네요 오늘. 울분의 찬막 네, 무슨 지금 뭐 이런 뭔가 것 같아. 경험담이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공무원은 아닌지라서 네. 상황들을 잘 모르는데 네. 아, 이제 실제로 아마 의원님께서 또 가본 현장 중에 또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두 번씩 하더라고 항상 일을. 그런 게 있고 일단 뭐 사회복지사로서 활동도 뭐 많이 하고 계시지만 또 네.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보다 한참 미치잖아요. 아, 그래도 30대? 이제, 네, 30대 이제 후반 거의 끝자락. 네. 근데 30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는 않죠. 그쵸.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청년들이 많지 않죠. 저희 때만 해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 더 없는 것 같아. 다 어디 나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다 포천이. 네네. 청년의 미래를 담보하지 못하면 그 지역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목표 중에 하나는 사회조사를 할 때 뭐가 잘 되면 청년들이 오냐 아, 그거 너무 중요한 이슈 같아요. 이런 걸 한 1억, 2억, 3억 주고 연구용역해야 된다. 여성들이 편한 도시가 뭐냐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대로 실천해라. 그쵸.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온다. 네네. 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청년은 빠져나가서 좀 역동감이 없다는데 그래서 뭘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연구해야지, 그쵸. 연구. 뭔지 알려면 네. 이제 막연한 걸로 이제 생각으로 하기엔 좀 한계가 있죠. 그래도 청년들하고 계속 교류하실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최근에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청년 모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되게 실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긴 해요. 뭐 청년들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네. 애향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포천으로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네, 포천에서 네, 뭔가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되게 느끼는 점은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애착은 되게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는 되게 없었던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서 청년 모임을 같이 시작했고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한다. 이것 자체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어떻게 달라지길 기대하는 거지? 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되게 실험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요즘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 주민이 주도성을 갖는 게 되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참여 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하면 될까요? 자기 자랑을 잘해야 돼요. 아, 개개인이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활동을 하든 네네네. 뭘 하든 예를 들어서 청년 모임을 하는데 네네. 뜻을 가지고 했어. 네네네. 근데 우리끼리만 맨날 좋아. 아,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 참여시키기 어렵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되게 의미 있으니 같이 하시죠라고 네네. 권유할 홍보. 수 있어야죠. 네네네. 자랑.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으면 진짜 동기부여에 대한 그렇죠. 자존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더 에너지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 TV가 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뭘 잘하는지 네. 좀 알아보고 네. 저 사람이 뭘 잘하면 우리는 응원해주고 뭘 네. 알아야 응원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도와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도움을 요청을 하고 네. 이게 공유 TV, 네. 플랫폼의 컨셉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정말 이제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래서 좀 자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활동들을. 네네. 그래서 자랑을 해보시라고. 청년 모임 활동을.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되게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아요. 막 아동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아동들이나 그래서 좀 아동들의 어떤 문화나 놀이권이 놀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동들의 어떤 놀이 이벤트 막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은 포천천에서 뭐 이렇게 플로깅 특히 이제 축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플로깅? 네. 플로깅이 뭐죠? 네, 걸어다니면서 산책과 쓰레기를 줍는 걸 결합하는 그런 건데 산책하면서 쓰레기 주면 많이 못 죽겠는데? 근데 되게 많이 주웠어요. 그래요? 잠깐인데 네, 한 45분 했는데 막 이렇게 20리터짜리 세 봉지를 그냥 채우더라고요. 네, 특히 근데도 엄청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길거리 청소를 한 6개월 해봤어요 예전에. 네네. 주말마다.
네. 아침 6시에 동네 선후배들과 모여가지고 아, 네. 처음에 뭐 하는 거야 쟤네? 지들 일이나 잘하지. 그럼 그럼 청소할 씨가 뭘 하라는 얘기야? 비난을 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네. 같이 딱 갖고 나와. 아, 변화가 딱 일어났네요.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네. 지나가다 음료수를 따줘요. 비자를 들고 나와.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인정받으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네. 진정성이 느껴지면 같이 한다. 아, 네네. 근데 이건 무건의 자랑질이에요. 우리 동네 내가 쓸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같이 하셔야죠. 말은 네네. 안 해. 네. 그냥 묵묵히 안녕하세요. 네. 미안한 거야 이 사람들이. 아,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어필이다. 만약에 이제 플로깅을 하신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오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 저희도 근데 그걸 전략적으로 기대하면서. 자랑을 잘하자. 네네. 네. 아, 되게 청년들을 유인할 동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네. 일단 이게 저는 그러니까 가장 차이점이 그러니까 주민 참여라고 해놓고 사실 주민들이 정말 실제로 뭘 만들고 기획하는 거 아니라 이미 짜여진 거에 몸만 오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럼 재미없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현재 태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고 지금 실험적인 부분은 이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도 시기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계획서를 짤 때 아예 이걸 그냥 프로젝트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할지는 제가 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뭔가 공동 의제라는 걸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했는지 어떻게 평가할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청년 모임의 이름도 본인들이 생각해 와서 정했어요. 갖고 이름이 팀 스노우볼인데 팀 스노우볼? 네. 뭐 이게 눈덩이가 요만한데 굴리면 커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네, 정확하게 파악을. 그냥 캐치가 좀 빨라. 네. 눈덩이 좀 크게 그냥. 네. 맨 처음에 시작은 복덩이라는 단어를 누가 복덩이.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들을 계속 굴려가면 커지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저는 왔는데. 복덩이 그러면 좀 알아듣기 쉬운데 스노우볼 하니까. 스노우볼 그러면 그거를 10명 중에 몇 명이 알아들을까? 청년들은 알아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브랜드를 네. 만들 때 네네. 직관적이어야 된다. 아, 그렇죠. 네네. 들었을 때 저게 뭐 하는 거야? 네. 알아야 된다. 저는 네. 그 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 브랜드들은 네이밍들은 영어를 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그렇죠. 바로 전달이 잘 되려면. 일반한테는 특히나. 그렇죠. 전문가 그룹들하고 할 때는 뭐 써도 돼요. 네네. 잘난 척하려고 막 이렇게 쓰고 해도 아, 되는데 네네. 일반인 대상에서는 가급적 직관적인 것들이 좋겠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복덩이를 다시 살려야 될까요? 지금. 네. 하여튼 뭐 스노우볼이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커지는 것처럼 네. 청년 활동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다들 그런 기대를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뭐 생각보다 뭐 2, 30분 했는데 뭐 20리터가 세 봉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쓰레기 좀 그만 버리시고요. 제가 저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좀 네, 쓰레기를 네. 좀 덜 버려 주시면 네. 청년들이 쓰레기 줍는 시간보다는 서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맞습니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뭐 그건 뭐 개인 청년 모임들인데 네. 이제 또 뭐 사회복지사 활동으로서의 어떤 그 좋은 경험 사례들 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많죠. 그 아까 주거권 얘기 나왔을 주거권. 때도 네 사실 그 가족들이 아이들이 6명 있는 집이었거든요. 6명이면 지자체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냥 재고 무상으로 해야 돼요. 다둥이 집 6명이면.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컨테이너에 살고 계셨어요. 그걸 하는 데가 있다 이미 지자체 중에서도. 그쵸, 수원. 다둥이들을 위해서. 네. 수원은 그래. 지금 숫자가 6인에서 5인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다둥이 그 다자녀 기준이. 네. 네네네. 그게 아니고 자녀가 5명인데 집이 없으면 시에서 집을 사서 리모델링 제공을 한다고 무상으로. 아, 직접적으로 네. 지원 조항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사실. 그러니까 지자체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단계다. 맞습니다. 주거권은. 네. 그래서 그때 그런 것도 넣으세요. 아, 네. 정책 제안할 때 재단의 필요성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그 가족들이 이전했을 때 사실 그 사례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당연히 주거 환경적인 변화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질적으로 이제 삶에 어떤 향유할 수 있는 주거의 수준이 높아지는 건데 그거 외에 사실 다양한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특히 컨테이너 안에서 6명의 아이들이 다 핸드폰으로 자기 줌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산만하겠는데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이사를 가서 어머니께서 너무 이게 다행이라고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올 걸 생각했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막 그렇지. 그런 생각도 하시고 결국은 이게 주거가 나아지면 아이들의 교육이나 교육 환경도 나아지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예 사실 주거가 열악하다는 건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고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기도 하잖아요. 그 경제적 부담을 얘기하시면서 사실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주거 이전 지원을 해드리고 그 지원 과정에서 사실 어떤 펀드나 이런 것들도 저희 막 복지관이나 뭐 시에서나 다 개발해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축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 경비가 주거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 들어갔는데 그쵸. 그 문제가 해결되면 네네. 조금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그렇게 제가 인터뷰 질문처럼 네 적금을 들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그냥 좀 주거 이사하니까 좀 어떠세요? 이 질문을 했더니 그렇게 아니 적금을 하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런 말 안 하네. 그러니까 적금을 한다고 말리세요. 이율이 너무 낮아. 네. 옛날 80년대처럼 뭐 저축 이율이 7, 8%면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코인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좀 곤란하지만 네. 너무 위험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지금 벌써 막 웃고 떠든지 뭐 금방 막 시간이 막 가요. 네네. 웃기죠?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나 봐요. 오늘. 다른 날보다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아. 네, 이쪽에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 얘기하면 지금 숨 막히는 게 있어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 들었던 얘기는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노력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쟤네들과 우린 달라. 공무원 입장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험 봐서 들어왔잖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할보다 우린 시험 봐서 들어왔잖아. 우리 법적으로 호봉수가 있는데 저기 우리랑 같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시선이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적으로 영역이 있었을 때 네네. 승객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해주는 버스 기사님이 공적으로 우월한 일을 하고 있느냐. 사적 대립관계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들이 공적 영역으로서 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하느냐.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돈 있는 사람들끼리 싸워서 해결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의 공적 영역은 버스 기사 아저씨가 훨씬 큰 일을 하고 있다. 그쵸. 그러면 버스 기사 아저씨 월급은 어떻게 돼야 되냐? 변호사보다 높아야 된다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저도 근데 우리나라는 변호사님 그래요. 제가 클라이언트고 내가 돈을 주고선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호사님이야. 오히려 그렇죠. 전문가로서 대우를 이런 시선들을 깨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사회복지사? 나라가 못한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 이거 복지국가에서. 네. 그런데 처우 개선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 우리랑 다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 공감대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한 근데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뭐 희망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복지 얘기하려면 뭐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국한에서 포천에서 활동하시니까 포천에 대한 복지 문제들이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좀 그런 목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살기 좋은 포천 이게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수만 가지가 나온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지관 자체적으로 막 한 4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환경에 대한 얘기를 요즘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동층이 됐든 성인층이 됐든. 환경 그러면 학습된 내용들 아닐까요 혹시?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환경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근데 선택지가 되게 다양했거든요. 막 뭐 복지사각지대 발굴부터 무슨 뭐 교통부터 막 등등 있었는데 딱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닐까? 특히 환경도 부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환경도 이제 뭐 기후 위기부터 뭐 탄소 중립 뭐 등등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이 환경 분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환경이 이제는 삶의 질과 어떤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취약할수록
피해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상황이잖아요. 네. 단적인 예로 석탄 발전소가 포천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강남이면 그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충격이 갑자기. 근데 네. 거기에서 여론 공급을 하는 건 산단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수익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네. 그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 거래소로 가가지고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쓰려면 더 많이 내라고. 똑같이 내지 말고. 네. 기업들은 더 많이 내시라고. 그래서 그런 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내라고. 네네. 필요한 부분. 그가 정답이에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 해? 그렇게 안 해요. 왜? 딱 하나. 이 동네는 땅은 넓은데 사람이 적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잘 안 돼. 데모가 잘 안 돼.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밀려 들어오게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또 떠난다고. 악순환이에요, 이거는. 선순환이 아니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원인이니까 뭐 석탄 발전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뭐 인구적으로도 변화가 있거든요. 복지 쪽에서 인구도 되게 많이 보는데 유소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일단 네. 애를 안 낳아. 네. 아마 그리고 이사도 꽤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중장년 인구가 되게 10년 사이에 10%였나? 거의 다 제가 이게 수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고령사의 진입 속도가 높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은. 초고령사에 거의 직면한 네. 직전 수준이고 또 이미 그 와- 관인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에 진입했다고.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경기 북부 다 지금 경기 북부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경기 북부에서도 어쨌든 그 유소년 인구가 뭐 좀 이탈하는 감소하는 폭이 좀 큰 편이고 또 중장년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 또 그 와중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이 늘어나는 게 중장년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비율이 비율이. 네네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도 계속 점점 비율이 맞아요.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이런 그리고 가구 특징들이 형태도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택 정책도 많이 바꿔야 돼요. 아, 네네.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네 정책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본은 뭐냐? 가구. 한박이 4인 기준이 네. 항상. 그렇죠 요즘 4명인 가족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주택 정책이 조금 좀 후지다. 후지다. 네. 집값만 많이 올려놓고 가구 형태 조사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 그렇죠. 공급할 때 좀 그런 게 반영돼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향한 거는 이런 사실 결국 또 이렇게 인구의 어떤 구조가 변한다는 건 또 사회 지역 사회에 뭔가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지역 복지가 좋다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환경, 네네 정주 공간이 깨끗해야 돼. 그렇죠. 네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빨리 어디 갈 수 있는 좋은 병원도 의료 갈수 시설이 있어야 있고, 돼. 네네. 내가 뭐 연극이나 영화나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보고 싶으면 그 근처에 뭐가 있어야 돼.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뭘 할 때 맡겨놓을 수 있는 좋은 교육,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보육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네. 우리나라가 그게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 도심지예요, 도심지. 그렇죠. 네. 그게 좀 우리 지역은 안타까운 좀 갈 길이 멀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지역 사회에서 꼭 건물을 짓진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걸 해보는 걸 사회복지사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일 같아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끼리라도 뭐 건물이 당장 없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뭘 해보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시작들이 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지향도 거기서 시작을. 이게 공실 되게 많잖아요, 네 포천에. 맞습니다. 또 우리가 이거 좀 활용해 볼게요. 그러면은 기획서를 내세요. 아 네. 기획서를 내서 이제 성과가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세요. 저런 걸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네. 그 공간이 놀지 않게 뭔가를 활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네. 그렇죠. 건물은요 안 쓰면 망가져요. 아 그렇죠. 네. 또 이런 그렇죠. 이렇게 좀 빈 공간을 활용한 것도 사실 그렇죠. 지역 사회의 질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슬럼화된 곳이 안 보이고. 그럼요. 네. 사실- 아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영평초, 영중초, 금주초 이제 3개 학교가 네. 통합이 돼서 이사 가잖아. 새 네, 건물로. 네, 네. 여기 최고의 시설인데 그럼 그 전에 있던 학교 시설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고민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교육청 입장은 뭐냐? 무상으로 쓰셔라 해요. 아 교육청에서 입장이. 교육청 입장은 다 그러니까 뭐 허물 거야, 뭐 임대 줄 거야, 뭐 할 거야. 마을 공동체가 지역을 위해서 뭔가 활용을 하신다면 무상으로 쓰도록 하겠다가 경기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너무 좋은 그러니까 포천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상으로 쓴다 그러면 무조건 주세요. 라고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제 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막 뭐가 억울한지 뭐가 쌓인 게 있는지 제가 그러니까요. 오늘 유난히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또 사회복지 상담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갑자기. 죄송하고 사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 많은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떠들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자 이제 시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걸로. 네. 갑자기 막상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이렇게 시간 많이 주면 어려워해. 듣는 거라다가 나 무슨 얘기하지? 되게 갑자기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사실 뭐 제가 뭐 복지관을 대표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라서 이렇게 의원님과의 이제 얘기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좀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는 저도 이제 포천 시민이거든요. 네. 포천 시민으로서 이런 관점에서 그나마 제가 배운 게 사회복지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이런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나왔고요. 네. 네. 되게 그런 꼭지들은 오늘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했듯이 네, 저희는 수다방이기 때문에 네. 중구난방 떠드는 거야 그냥. 네. 이 꼭지가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도 이제 주민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얘기를 계속 들을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또 새롭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겠죠. 저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또 그런 정책 제안서도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반대로 주민들과 같이 그걸 또 쓸 수 있도록 반대는 아니죠. 네네.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네네. 동네 분들이나 뭐 일반 분들은 얘기는 잘 하신다니까. 네. 그걸 정리해 주는 이거 정리해 주세요. 그럼 싫어한다고 안 한다고 됐어. 그 정리를 제가 돕던지 네, 아니면 네. 또 도울 주민을 발굴해서 연결을 그렇죠. 해드리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진짜 좀 뭔가 많은 것들이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는 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나갈 때 허투루 저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얘기해 주시고 좀 같이 해주세요. 이왕이면. 저는 뭐 이제 항상 뭐 전화 주시면 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공동체, 공간은 뭐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남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거기에 응원이 돼주고 기쁨을 같이 해주고 네.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공론의 장. 공론의 장,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다 월세방 살 때인데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니네 집 몇 평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다고. 네. 김치 싸고 멸치 싸도 다 나눠 먹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격이 없었던 거야. 그냥 친구인 거야, 그냥 친구. 아버지 지갑의 두께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격이 없이 벽이 없이 정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맞습니다. 곳, 네. 그런 동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네. 행복한 삶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행복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만 가지가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먼저 해내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때 그 길에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얘기 드려야겠어요. 네. 전화 좀 자주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요. 근데 다들 만나면 그러는데 평상시에는 또 전화를 안 해. 그러다 지나가면서 만나면 그래요. 어머니 바쁘실까 봐 말씀 못 드렸다고. 맞아요. 아니라고요. 저는 일꾼이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5번째 이야기 사회복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수다방이라는 주제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중구난방 막 하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안에 다 주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못 다룬 이야기들은 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할 텐데요. 5번째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5번째가 50번째가 되고 500번째가 되고 5000번째가 되면 서로 뭘 잘하는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 5회가 50회, 500회, 5000회 갈 수 있도록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5번째 이야기 포천사회복지 김민재와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